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살구며 매실이 향긋하게 익어가는 계절에 저는 막내 아들 장가 보낼 준비를 하고 있네요. 저녁 나절에 1년 전 입으려고 맞춰둔 한복을 딸들과 함께 꺼내봤어요. 1년 전에 맞춘 건데 꼭 어제 맞춘 것 같다. 지금 봐도 곱네 고와. 그러니까 그 집의 한복은 진짜 잘해. 나도 꺼내 입어봤는데 선녀 같더라니까. 자기 입으로 선녀래. 언니, 아직도 공주병 못 고쳤어? 제 딸들, 큰애는 41, 둘째는 38인데 얼굴만 보면 아웅다웅하네요. 엄마, 딸 혼사에 분홍색 한복 입다가 아들 장가에 푸른색 한복 입으니까 기분이 어때? 똑같지 뭘 그래. 그걸 누가 믿어? 딸 둘의 아들 하나를 둔 저는 이번 혼사에 푸른색 한복을 입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장가 보낼 뻔했던 막내 아들은 나이가 29살이에요. 41인 큰딸과 12살이나 차이가 나죠. 우리 재현이 누뚱이는 아닙니다. 어쩌면 업둥이가 더 맞을까요? 아니, 우리 재현이는 마음으로 낳은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사실 아들은 1년 전에 식을 올리려고 했어요. 그러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결혼식을 미뤘고 이제 진짜 혼인을 하게 됐죠. 그 사연을 여러분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기구하다 싶은 이 사연에 등장인물이 또 있네요. 바로 제 시누이입니다. 시누이는 제게 있어 딸 같은 존재였어요. 믿기시나요? 저는 장녀인데다 집안이 어려워 일찌감치 공부는 작파했어요. 대신 열심히 돈 벌어 집에 대다가 22살의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저보다 6살 많았어요. 그런데 남편 밑으로 9살 된 여동생, 아주 어린 시누이가 있었죠. 9살이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더니 시어머니 치마 뒤로 숨더라고요. 나중에 궁금한 거 못 참고 무릎걸음으로 와서는 요것저것 물어보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언니는 머리가 왜 이렇게 길어요? 긴 머리가 좋아서 길렀죠. 제 머리를 한참 만지작거리더니 대뜸 시어머니한테 이러는 거였어요. 엄마, 이 언니 오빠한테 시집 올 거야? 그럼 내 방에서 같이 자는 거야? 언니는 여자잖아. 오빠는 남자고. 어른들 다 웃음이 터졌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 기강을 잡으시더라고요. 애지중지 키워 버릇이 없을 순 있으나 깍듯이 아가씨라고 부르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셨죠. 다들 아들이 귀하다고 해도 우리 집은 달라. 얘가 우리 집 보물이다. 딸이 귀한 집안에 태어난 누뚱이라 장남보다 귀하게 키운 애야. 명심해. 시누이는 시부모님 계획에 없던 누뚱이었습니다. 애지중지 키웠다고는 하시나 상황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허리가 무척 아프셔서 좋다는 약은 다 구해 드시고 계셨는데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시댁에 들어와 살림은 당연히 제 차지였고 9살 시누이까지 키우게 됐죠. 22살인 제가 시누이 도시락도 싸주고 실내화도 빨아주고 어린 상전이 따로 없었습니다. 오냐오냐 귀하게 자라 버릇도 없었고요. 하루는 장을 보고 왔는데 신혼방 장롱을 누가 몽땅 뒤졌더라고요. 도둑이야! 도둑! 뭐 도둑? 아이 도둑 잡아라. 큰애야 몽둥이 갖고 와라. 이 도둑 들었단다. 난리가 벌어졌는데 어디서 또각또각 뾰족 구두 소리가 나더라고요. 내다보니 시누이가 얼굴에 분칠을 하고 입술은 뻘겋게 칠한 채 제 치마를 질질 끌며 앞마당에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신애야, 꼴이 이게 뭐야? 아버지, 우리 집에 도둑 들었어? 너 혹시
네 오빠 방에 들어갔어? 거기서 장롱 건드렸어. 아버지, 나 이쁘지? 나도 뾰족 구두 사줘. 새언니처럼 화장하고 시집 갈래. 이 녀석이 머리 꼭대기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시집. 너 이리 와. 오늘은 종아리 좀 맞아야겠다. 아버지, 왜 그래? 엄마! 그만들 해요.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신혜야, 이리 와. 엄마한테 온? 시어머니는 어른들이 유난이라면서 어린 딸에게 꿀도 한 수저 먹이고 엿도 줘가며 달래셨어요. 어머닌 또 저한테 쌈짓돈을 주면서 시장 가서 시누이 구경도 시켜주고 갖고 싶은 거 사주라고 하신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또 시누이는 좋다고 제 손을 끌고 시장에 가곤 했어요. 거기서 머리핀도 사고 주전부리 다 하면서 대장 노릇을 하기도 했죠. 사실 전 동생이 줄줄이 딸린 집의 장녀였기 때문에 꼬맹이 하나 다루는 건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겉으론 당해주는 척해도 시누이 다루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오늘은 짜장면 먹지 말자, 아가씨. 왜? 아가씨 얼굴 짜장면처럼 까맣게 타서 까만 음식 먹으면 안 돼. 진짜? 나 짜장면 먹으려고 했는데. 짜장면 먹고 싶어서 읍내 나온 건데. 대신 잔치국수 먹자. 짜장면보다 잔치국수가 싸기도 하고 남은 돈으로 찐빵 사 먹으면 되잖아. 찐빵 무슨 색이야? 하얀색이지? 오늘은 얼굴 뽀얗게 되는 음식만 먹어야 돼. 다음에 얼굴이 허옇게 떴다 싶으면 그때 짜장면 먹고. 그래? 그럼 알았어. 찐빵에 설탕 많이 뿌려달라고 해야지. 그렇게 미운 정 고운 정 들다 보니 어떨 땐 시누이가 동생 같기도 하고 아직 자식은 없지만 꼭 딸 같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로하신 시부모님은 저와 남편에게 많은 걸 의지하게 되셨어요. 어린 시누이의 앞날이 걱정되셨는지 저에게 자주 당부도 하셨습니다. 시내가 철딱서니가 없다. 네가 잘 좀 가르쳐라. 학교도 따박따박 잘 다니게 하고 보니까 네가 머리도 있어. 셈도 잘하고 시내 숙제랑 공부도 가끔 봐주는 거 맞지? 네, 아버님. 걱정 마세요. 그보다 텃밭일 좀 그만하세요. 무릎 아프시다면서 왜 그렇게 무리를 하세요? 내가 해야 속이 편해. 그나저나 네 시어머니 허리가 통 낫지를 않는구나. 그저 건강이 최고인데 허구한 날 저렇게 아프니 사람이 사는 거야 저게. 아버님은 정말 소처럼 일만 하셨어요. 젊은 남편도 아버님 일하는 거 따라가기 벅차다고 할 정도로요. 전 새참에 가고 시누이랑 아픈 시어머니 돌보며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희한하게 임신이 잘 되지 않았지만 시부모님 일절 잔소리를 안 하셨어요. 가끔 시아버지가 흘리듯 걱정은 하셨지만요. 짐작하기로 어린 시누이 때문에 일부러 말을 아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 곧잘 그랬거든요. 오빠네 애기 낳으면 괴롭혀 줄 거라고. 못생긴 감자 같은 애기가 나올 거라고요. 동네 어른이 저한테 농담으로 아들 낳아야지 하면 애기 나오면 내가 꼬집어 줄 거야. 고추 달고 나오면 내가 떼버릴 거야. 농담인지 진담인지 여간 내기가 아니었죠. 그 와중에 어머님은 오래 못 살 것 같다는 말을 그렇게 자주 하셨어요. 농사지어 밥만 먹고 사는 집에서 죽어라 일만 하다가 누뚱이를 낳는 바람에 허리병도 생겼다고 시누이 없을 때 곧잘 눈물을 찍어내셨죠. 그런데 하늘의 뜻은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시집 오고 3년이 지나 시누이 5학년 되던 해에 시아버지가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다른 날이랑 똑같이 저녁 드셨고 잠에 드셨는데 다음날 못 깨어나신 거였습니다. 아침마다 시아버지 깨우는 건 시누이였고 벌어진 상황에 어린 시누이는 큰 충격을 받았죠. 시골이라 집에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시누이는 까불던 것도 있고 넋을 잃더라고요.
어머님 상심하신 거야 말할 것도 없죠. 늘 당신이 먼저 갈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는데 아버님이 일이 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친지 이웃들의 애도 속에 장례식을 마쳤고 집은 더없이 썰렁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거동조차 못하시고 미음밖에 못 넘기셨어요. 아가씨, 와서 미음 좀 가져가요. 어머님 드시게. 평소 같으면 토끼처럼 달려들어왔을 시누이가 우물쭈물 부엌에 오지도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시누이가 막 우네요. 새언니, 우리 엄마도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난 고아되는 거야? 아니야, 아가씨. 왜 그런 말을 해? 나도 있고 오빠도 있는데. 나 무서워 죽겠어. 아버지, 내가 아무리 부르고 흔들어도 꼼짝도 안 했잖아. 어머니도 자다가 가버리면 어떡해? 나 고아되면 어떡해? 시누이가 바들바들 떨면서 우는데 12살 어린 나이가 여실히 보이더라고요. 중년의 나이에 부모님 여의어도 힘든데 아가씨는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더구나 시어머니까지 늘 아프시니까요. 전 괜찮다고 시누이를 토닥였죠. 남편도 동생을 불러다가 한참을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 말아라. 오빠랑 새언니가 너 돌볼 거다 이렇게요. 방방 뛰어다니던 시누이가 한풀 꺾인 게 이때쯤부터였어요. 그리고 유독 절 따르더라고요. 새언니라 부르던 것도 이제는 언니라고 부르고요. 학교 참관 수업이나 상담 때도 꼭 저를 부르곤 했네요. 남편이 간다고 해도 싫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선생님, 1년 동안 우리 아가씨 잘 좀 부탁드립니다. 시내한테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네요. 이렇게 어머님 대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아이는 사춘기 들어서 챙겨줄 게 많잖아요. 처음 달거리를 했을 때도 제가 이것저것 알려주고 시장에 속옷도 사러 가고 그랬어요. 중학교 입학 때 교복 맞추는 일도 소풍 도시락 싸는 일도 다 제 몫이었습니다. 유행 좋아하고 멋부리기 좋아하는 건 여전해서 소풍 갈 때도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몰라요. 언니, 김밥 재료 다 샀어? 촌스럽게 단무지랑 김치만 때려 넣지 말고 햄이랑 당근도 예쁘게 넣어줘야 돼. 그리고 사이다랑. 또 뭐가 있지? 시내야, 김밥 그까짓 거 대충 한 줄 싸가면 되지 뭘 그렇게 신경 쓰냐? 오빠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 다 같이 둘러앉아 도시락 까먹는데 내 김밥만 촌스러우면 되겠어? 야, 촌에 사는 것들이 촌스러운 게 당연하지. 이거 바람 들었네. 흥, 오빠랑은 말이 안 통해. 언니, 김밥 세련되게 부탁해. 새언니 실력 믿는다. 그때쯤 시어머니는 머리도 하얗게 새고 거의 방에만 계셨기 때문에 근력이 거의 없으셨어요. 방에 요강 두고 생활하셔서 그거 치우는 것도 일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불행하셨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늘 방문 열어놓고 시내 왔냐, 시내 학교 가냐 물으시며 딸을 챙기셨습니다. 그 사이 살림도 제법 안정이 되고 저도 3살 터울 딸들을 낳게 됐어요. 몸은 고됐지만 살만 나던 시절이었죠. 시누이 어릴 때 제가 아들 낳으면 고추 떼버린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딸 둘로 남편과 전 가족 계획을 끝냈어요. 아들은 제 인생에 없다 생각하고 있는 자식 잘 키우자는 마음이었죠. 시누이는 고등학생이라 별로 손갈 게 없었어요. 근데 공부는 뒷전이고 툭하면 읍내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고 대입에는 통 관심이 없더라고요. 전 내심 시누이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길 바랐습니다. 생전에 시아버지도 시누이 대학까지 보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소처럼 일만 하신 것도 늦둥이 딸내미 뒷바라지 때문이었다는 거 알고 있었죠. 아가씨, 왜 이렇게 늦게 다녀? 겁도 없어 정말. 누가 체각이라도 하면 어떡해?
치마는 왜 이렇게 짧아? 유행이야, 언니. 애들은 차? 내가 과자 사왔는데. 이런 거 사오지 말고 공부 좀 해. 내가 생전 이런 말 한 적 있어? 남들 가는 대학 어떤 데인지 궁금하지도 않아? 언니가 가고 싶구나, 대학. 참, 왜 말을 돌려? 언니, 난 애저녁에 텄어. 대학 가고 싶으면 언니 나가. 난 미용기술 배워서 미용사 하든가 그냥 일찍 시집 가든가 할래. 아니면 언니, 나 가수 할까? 나 목청 좋은 거 알지? 뭐야?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들을 때마다 겁나 죽겠네. 신우이는 공부랑은 담 쌓고 편하게 놀고 먹을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한 번씩 가수한다, 탤런트한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우이의 그런 끼가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우리 딸들은 고모가 멋부리고 늦잠 자는 것만 보면서 큰 것 같아요. 남편도 내심 걱정을 하더라고요. 시내 저거, 왜 이렇게 늦게 다녀? 남자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당신이 신경 좀 써. 상아랑 정아가 지 고모 보고 배울까봐 겁나. 저건 어째 나이가 들어도 마냥 애 같냐? 대학 보내준다고 공부하래도 말을 안 듣네. 여보, 아가씨 미용에 관심 있다던데 졸업하자마자 그런 학원 보내볼까? 그것도 덜컥 보내준다고 하지 마. 사람이 간절해야 일이 되는 거야. 시내 제 머리 텅텅 빈 거 서울까지 소문나겠어. 내가 한번 붙잡고 말을 해봐야지. 아가씨는 남편 잔소리를 엄청 듣기 싫어했어요. 아버지도 안 한 잔소리 왜 오빠가 하냐고 대드는 건 또 잘했죠. 남편은 아가씨 혼내보려다 뒷목만 잡고 물러나곤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살살 달래면 말을 들으니 무슨 일만 있으면 제가 붙잡고 얘기를 해야 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우이는 멋부리고 놀러 다니다가 22살에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동네 공장에 다니는 인물 좋은 총각이랑 1년 연애를 하고 덜컥 임신을 한 거였어요. 미용학원 다니라고 돈 줬더니 그 돈으로 잘생긴 총각이랑 데이트하며 다 썼더라고요. 읍내 나갔다가 미용학원에 들렸을 때였죠. 아가씨 이름 댔더니 그런 사람 안 다닌대요. 전 그 길로 다방이며 돈가스 집이며 죄다 뒤졌더니 글쎄 신우이 인적 드문 뚝방에서 그 총각이랑 시시덕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걸 그냥? 전 눈이 뒤집혀 아무거나 집히는 대로 기다란 나뭇가지 하나 들고 쫓아 올라갔습니다. 박신혜! 인간아! 미용 배우라고 돈 줬더니 연애질이나 하고 다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정신머리 홀랑 나갔어 그냥. 언니 오지 마. 내가 갈게. 언니 넘어져. 아니나 다를까 전 뚝방에 오르다가 밑으로 굴러 떨어졌고 그 와중에 신우이는 남자랑 주랭랑을 쳤네요.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던지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더니 그 기집애 당장 내쫓자고 펄펄 뛰더라고요. 그랬다가 그 남자랑 살림차려 애부터 가지면 어떡해? 살살 달래서 집에 데리고 있어야지. 아이고 허리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 대학 보내겠다고 고생하면서 모아둔 돈인데 남자의 눈이 돌아 홀랑 날려? 방에서 우리 부부 대화를 듣고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갔더니 대뜸 화부터 내시네요. 시내가 남자를 사귄다든? 미용 학원도 안 다니고? 어쩌겠냐. 걔도 생각이 있겠지. 무작정 혼낼 생각 말고 그 총각 불러다가 인사도 시키고 밥도 해먹이고 그래. 어떤 인간인 줄 알고 집에 들여요. 너는 왜 그렇게 시내가 못마땅한데? 네가 그럴수록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엇나가는 거야. 하여간 이번엔 내 말대로 해. 애미 말대로 밖에서 덜컥에 붙어 가져오면 어떡하냐.
내내 누워만 계시던 어머니는 당신 말대로 하라며 언성을 높이셨고 결국 우린 그 총각을 집에 불렀습니다.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벽닭인지 밥상머리 예의도 모르고 어른한테 말도 함부로 하고요.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드는 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아가씨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자기야, 이것 좀 먹어봐. 갈비찜 진짜 맛있어. 아, 어른들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뭐 어때? 우리 영우 씨 잘생겼지? 이렇게 잘생긴 사람 처음 보지? 넌 진짜 할 말이 없다. 어머니, 저 일 나가야 돼요. 영우라고 했나? 많이 먹고 잘 가게. 남편은 못마땅해서 밥도 안 먹고 일어서더라고요. 저는 억지로 그 남자한테 말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어요? 고등학교 검정고시 쳤어요. 왜요? 왜요라니. 아가씨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서 둘이 비슷한 거 어쩐가 해서 물었죠. 신혜야, 숭늉 없냐? 난 밥 먹고 숭늉을 꼭 먹어야 돼. 아이, 잘 먹었다. 숭늉은 내가 갖다 줄게요. 정아야, 상아야, 엄마 따라 나와. 밥 다 먹었지? 정말 딱 봐도 퇴짜감인데 신우이가 너무 좋아해서 둘이 떨어질 것 같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시켜주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때 이상하게 고집을 부리셨어요. 제 생각엔 돌아가시기 전에 아가씨 결혼하는 거 보고 싶으신 것 같았죠. 그리고 딸이 하는 일은 뭐든 좋다 하셨기 때문에 사윗감 흉은 그냥 못 본 척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신혼살림은 읍내 깨끗한 빌라에서 시작했고 결혼 1년 만에 아가씨는 출산을 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초산이라서 진통을 하루 꼬박했고 아가씨는 거의 탈진해서도 아기를 꼭 안아보더라고요. 너무 예쁘다고 아들 한번 안아보라고 저한테 그렇게 유세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가씨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툭하면 몸에 멍이 든 채로 아기랑 친정에 피신을 오는 날이 잦았습니다. 정말 딸들 보기도 부끄럽고 속상한 거야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신우이의 아들 이름은 재현이었는데 방긋방긋 웃으면 천사가 따로 없었어요. 분내 폴폴 풍기면서 저한테도 잘 안기고 제 딸들한테도 덥석덥석 잘 안기는데 요 녀석이 아빠 정 모르고 산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가 신우이가 정신줄을 놓게 된 사건이 벌어졌어요. 언니 오빠, 나 못 살겠어. 그 인간 나 싫어졌다고 생태집 잡고 패기만 하더니 바람난 거였어. 그것도 내 친구 정화랑. 뭐? 정화? 읍내 아파트 살던 정화 말이야? 응, 이혼하재. 자기는 변호사도 쓸 수 있다고 애랑 몸만 나가래. 나 억울해. 그 인간 절대로 못 뺏겨. 듣다 못한 남편이 길길이 날뛰었어요. 내 이럴 줄 알았다. 너 요 모양 요 꼴 날 줄 알았다고. 그 인간 어디 있어? 내가 요절을 내버릴 거야. 처자식 내버리고 바람 피운 주제에 뭐? 변호사를 사서 이혼을 한다고? 그 자식 어디 있어? 바른 대로 말해. 남편은 그 길로 곡괭이를 들고 읍내로 쫓아갔습니다. 그 논팽이 숨어있던 곳에 찾아가 집기 다 부수고 난동을 부리고 왔대요. 파출소에서 출동까지 했는데 신우이 남편이란 인간 아주 유명한가 보더라고요. 남편은 훈방 조치됐고 신우이는 속절없이 이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안 빼앗겼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시내가 이혼을 당해? 우리 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럴 거면 자식도 주고 왔어야지. 그래야 팔자를 고쳐도 고치지. 애미야, 저 돌잡이 남자 집에 주고 와라. 저거 사내 아이잖아. 저게 우리 시내 앞길 막을 게 뻔해.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엄마가 자식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가씨, 어머니 이러시는 거 알면 더 속상해요. 지금이야 이혼하면 하나보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분위기 안 그랬어요. 더구나 시골 마을에선 더 쉬쉬하고 손가락질하는 분위기였죠. 어머니는 아끼던 딸이 이혼을 당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해 66의 나이로 숨을 거두셨어요. 시누이는 거듭된 불행에 정신줄을 놔버렸네요. 하나밖에 없는 어린아들이 뭘 먹는지 잠은 자는지 신경도 안 쓰고 넋놓고 부모님 묻힌 선산만 바라보더라고요. 이혼해 나간 남편은 시누이의 옛 친구와 보란듯이 잘 살아서 더 미칠 노릇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 잔인한 인간들은 어디 이사도 안 가고 읍내에 번듯하게 신접살림을 차렸나 보더라고요. 그 소식에 시누이는 반 미치광이가 돼서 술 마시고 시내 나가 난동을 부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개판 5분 전으로 사는 시누이를 한 집에 두고 보는 것도 못할 짓이었어요. 무엇보다 제 딸들이 고모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때 딸들 초등학생이었는데 한 번은 큰딸한테 술 심부름 시킨 걸 알고 제가 뒤집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럴 거면 나가. 천지에 이혼하고 부모 잃은 사람 아가씨 하나뿐이야? 왜 내 딸한테 술 심부름을 시켜? 왜 그래?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시킨 건데. 어느새 들어온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남편도 오래 참았던 게 터진 것 같았어요. 작작 좀 해. 우리 다 복장 터지는데 참고 있어. 너 엄마 아니야? 재현이 툭하면 엄마 찾으면서 울어. 그거 이 사람이 다 받아주고 있다고. 오빤 왜 나한테만 그래? 언니가 좀 하면 안 돼?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제발 좀 정신 차려. 너 엄마야. 엄마 노릇은 작파하고 술에 싸움질해. 내가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녀. 몰라. 나 아파. 아파 죽겠다고. 새파란 나이에 이혼당하고 나 때문에 엄마까지 죽었잖아. 괴로워 죽겠는데 언니 오빠까지 왜 이래? 나 죽는 거 보고 싶어? 자식 두고 왜 죽어? 재현이 아직 어려. 엄마 필요해. 정신 좀 차려 아가씨. 그날의 싸움 이후 아가씨는 거의 은둔 생활을 했어요. 어쩐지 불안했습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결국 아가씨는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당시 아가씨 나이 26, 4살 된 아들 재현이를 두고 쪽지 한 장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네요. 며칠 후 새벽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벨이 울리는데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받았더니 아가씨였습니다. 어디야? 왜 안 와? 언니, 재현이 며칠만 맡아줘. 내가 할 일이 좀 있어서 그래. 언제 오는데? 오는 날짜 말해. 기다릴게. 하지만 전화는 끊기고 말았죠. 4살 재현이는 한창 이쁜 짓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아가씨 정서가 불안하니까 제가 늘 재현이를 데리고 잤었어요. 애가 느낌이 이상했는지 발딱 일어나 절 보더라고요. 제가 엉덩이 두드려주면서 다시 자라고 눕혔습니다. 근데 애가 절 빤히 쳐다보며 그러는 거예요. 엄마? 엄마? 그때 억장이 무너지면서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르는 재현이를 안고 엉엉 울었어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기를 두고 아가씨는 뭘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니는지 가슴을 칠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4살짜리 재현이가 제 치맛자락을 붙들고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들 상아와 정아는 고모가 없으니 한결 좋다고 하더라고요. 고모라고 집에 와서 매일같이 술만 마시고 욕을 입에 달고 살았으니까요. 상아와 정아는 당시 14살, 11살이었어요. 둘째는 몰라도 큰애는 눈치를 채더라고요. 저녁 준비하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고모, 이제 안 와? 어디 멀리 갔어? 혹시 집 나간 거야? 내 말 맞지, 엄마? 고모 돈 벌러 갔어. 그냥 모른 척해, 상아야.
그럼 재현이 계속 우리 집에 있는 거야? 아마 그럴 것 같아. 고모 올 때까지. 재현이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 한 번씩 집을 그렇게 뒤졌습니다. 지엄마 지내던 방 커튼 뒤 창고까지 가서 뭔가를 막 찾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없으면 앞마당을 지나 대문간에 가서 앉아 있고요. 된장 풀어 장독대 가다가 재현이를 보면 그 어린 게 제 눈길을 알아도 고개 한 번을 안 돌려요. 어렴풋이 저 멀리서 엄마가 오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재현아, 밥 먹자. 계란찜도 먹고 호박찌개도 먹자. 우리 손부터 씻을까? 남편이 수도가에서 재현이를 씻기고 달랑 안아들어 무등을 태워주면 손바닥 부딪히며 좋아하던 그 모습, 방긋 웃으며 세상 근심이 싹 사라지는 그 모습을 우리만 보고 있다는 게 가슴이 미어졌어요. 밤마다 남편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읍내로 나가 여기저기 물어보고 전 전화를 돌리면서 시누이 행방을 찾았어요. 이혼한 전 남편도 찾아가 봤는데 도리어 역정을 내더랍니다. 그런 미친 애를 왜 여기서 찾냐고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문전박대 당했다고 남편은 엄청 열받아 했죠. 싹수가 노란 게 진작부터 알아봤어. 아무리 이혼을 했어도 자식은 제 핏줄 아니야? 그 아들 낳아준 아내가 없어졌다는데 눈 하나 깜짝을 하네? 도리를 아는 인간이면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지도 않았겠지. 아가씨 동창들도 하나같이 소식을 모른대. 이를 어쩜 좋아. 시누이를 찾는 일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생업도 있고 애들도 챙겨야 했으니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누이 아는 사람들한텐 연락을 해놨죠. 작은 거라도 알게 되면 연락 달라고요. 전 불안했습니다. 시누이가 욱하는 마음에 나쁜 길로 빠지면 어쩌나 노심초사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시누이 동창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어요. 도시 유흥가에서 시누이를 봤다는 거였어요. 전 그 소리를 듣고 당장 찾아갔습니다. 주소 받아 남편이랑 들이닥쳤는데 거긴 유흥업소가 아니라 다단계 판매 회사였어요. 이거 안심해야 되는 거야, 뭐야? 얘 여기서 돈 사고 친 건 아니겠지? 여기 사람 좀 찾읍시다. 이런 사람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비슷하게 생긴 다른 아가씨를 데려오더라고요. 그 동창이 착각한 거였고 소문이 이상하게 퍼진 거였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와중에 시누이 아들 재현이를 키우면서 고민이 많이 됐죠. 한 번은 온 가족이 읍내 나가 중국 음식 먹을 때였습니다. 큰애 졸업식이었고 기분 좋게 짜장면을 먹는데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보는데 재현이 아빠였습니다. 소문에 두 번째 부인이랑 또 이혼하고 사모날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양아치였어요. 남편은 일부러 재현이를 무릎에 앉혔죠. 그 양아치 눈에 띌까봐 조심한 건데 결국 시비가 붙었네요. 아이 꼬마, 나 기억하냐? 뭐야, 그만 가지. 난 밥 먹는데 끼어들지 말고. 왜 이래요? 핏줄은 당긴다잖아. 꼬마, 이리 와봐. 얼마나 컸나 보게. 야, 아빠 해봐. 그 양아치 아빠 소리에 저도 눈이 뒤집혔어요. 먹던 젓가락 내려놓고 한 소리 했습니다. 보려거든 정식으로 와서 우리한테 양해 구하고 할 일이지.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애한테 혼란스럽게 이제 와서 뭐? 애들도 있는데 가라고요 좀. 당신들 권리 없어. 엄연히 따지면 납치나 마찬가지라고. 내가 따끔한 맛 보여줘?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여기서 이러지도 않지. 어른들끼리 다시 얘기해. 얘들아 가자. 엄마가 다음에 또 사줄게. 우리 재현이 그 사람 아빠라는 말에 많이 놀랐을 거예요. 우리 딸들이 제 아빠 부르는 걸 보고 삼촌한테 아빠라고 하던 녀석이거든요.
그날 이후 남편과 전 뭔가 정리를 해야겠다 각오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재현이가 아빠한테 사는 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잖아요. 우리는 눈으로 저 인간 하류 인생인 거 알지만 법이 그런 것까지 따져주나요? 시누이 돌아왔는데 재현이 빼앗긴 걸 보면 눈이 뒤집힐 것도 같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전 재현이 생부를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툭 까놓고 정리하기로 했죠. 그런데 재현이 생부 그날 그 중국집에서는 그냥 시비를 건 거였더라고요. 알고 보니 세 번째로 결혼할 여자랑 동남아 나라에 이민을 가서 사업을 한다는 거였어요. 이제와 나한테 애를 떠넘긴다고? 아빠 소리도 못하게 하더니 왜 이제 와서 귀찮으셔? 베베 꼬지 말고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재현이 데려갈 생각 있어? 어린 아들 제대로 키울 생각 있냐고? 생각 없수다. 나한테 양육비 같은 거 기대하지 말고요. 가출한 지 엄마 올 때까지 키워요. 나는 사업이 바쁜 사람이라 이런 자잘한 거 신경 못 쓴다니까 그러네. 재현이 생부 여기저기 씨 뿌려놓고 제대로 건사도 못하는 위인이었어요. 두 번째 부인한테도 딸이 있었고 이번에 세 번째 결혼하면 또 무책임하게 자식이 생길 게 뻔했죠. 결국 남편과 전 재현이를 우리 막내 아들로 입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니 답답했던 속이 쑥 내려가더라고요. 복잡하고 까다로웠던 입양 절차 마치고 법적으로 자식으로 삼게 된 날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상하게 시누이 어렸을 때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제과점에서 케이크 사고 미역국도 끓여서 상을 차렸네요. 그리고 우리 딸들한테도 말했어요. 재현이 고모 없는 동안 더 잘 키우기 위해서 입양했다고요. 재현이 크면 알아듣게 잘 말할 거야. 우리끼리 비밀 아니고. 재현이도 알 건 알아야지. 고모가 돌아오면 둘이 살게 할 거고. 알았어, 엄마. 잘은 모르겠지만 그게 재현이를 위한 거지? 우린 지금까지처럼 지내면 되는 거 맞지? 딸들은 고맙게도 그 상황을 받아들여줬고 그렇게 호적은 정리가 됐어요. 제 아들이 된 거죠. 재현이를 키울수록 시누이 생각이 더 났습니다. 여름에 콩국수 좋아하는 거랑 늦가을에 곶감 찾는 건 지엄마를 꼭 닮았더라고요. 어디에서 뭘 하고 사는지 아들은 보고 싶지도 않은지 시누이는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심부름 센터라는 데가 있다고 해서 돈 주고 시누이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신통치 않았어요. 아주 연을 끊을 작정인지 시누이는 머리카락 한 올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연으로 딸 둘 밑에 아들이 생긴 거였어요. 말썽 한번 안 부리고 재현이는 잘 커졌습니다. 공부를 또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딸들도 재현이를 살뜰히 챙겼고요. 누나들 차례대로 결혼할 때 재현이가 많이 섭섭해했습니다. 우애가 좋았거든요. 코올리게였던 재현이도 28살 장정이 됐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대학 다닐 때 캠퍼스 커플로 지냈던 참하고 똑똑한 아가씨를 데려왔더라고요. 결혼할 아가씨가 있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누나 매형들 다 축하한다고 돌아가며 찾아오는데 아들이 그렇게 쑥스러워하는 거 처음 봤네요. 그만들 좀 해. 유난이야 정말. 내가 이래서 수민이한테 청혼을 늦게 했다니까. 왜? 누나가 둘이나 있다고 하면 차일까 봐? 그래. 누나들 명심해. 수민이 오면 인사만 하고 질문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제발. 어이구, 입 돋다 뭐하니? 신난다. 그날 뭐부터 물어보지? 엄마, 막내 누나 좀 말려줘. 교육자 집안에서 잘 자란 며느리감은 우리들 마음에 쏙 들었어요. 식구들 다 재현이 장가갈 일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때쯤 시누이가 어떻게 사나 밤에 자려고 누우면 한 번씩 생각이 났죠.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남편도 잠을 설치더라고요.
부부가 몇십 년 살면 서로 무슨 생각하는지 빤히 알잖아요. 한밤중에 일어나 앉았더니 남편이 물어요. 왜 못 자냐고요. 당신은 왜 못 자는데? 아가씨, 어디서 뭐하고 살까? 궁금해. 아들 장가가는 것도 못 보고. 걔 얘기는 꺼내지도 마. 좋은 일 앞두고 왜 이래? 남편은 괜히 성을 내고 돌아눕더라고요. 진심을 숨기느라 그러는 거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환하게 뜬 달빛 보면서 옛날 생각이 떠올랐어요. 재현이 초등학교 입학하고 며칠 안 됐을 때예요. 집에 오더니 가방도 벗지 않고 묻더라고요. 엄마, 나 엄마가 또 있어?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학교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나 싶었죠. 재현아, 왜? 애들이 그랬어. 엄마가 나 버리고 도망갔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진짜 아니지? 드디어 때가 온 건가 떨리는 가슴 부여잡고 말을 꺼냈습니다. 재현아, 하늘에 해가 2개 있으면 어떨까? 난 좋을 것 같아. 좋은 게 2개나 있으니까. 그치? 재현이한테는 낳아준 엄마, 길러준 엄마 이렇게 해가 2개나 있는 거야. 낳아준 엄마는 멀리 계셔. 사정이 있어서 같이 못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또 있는 건 맞아. 재현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또 있다는 말이 적지 않게 충격인 모양이었죠. 재현이 눈앞에 있는 엄마,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엄마, 2 사람 다 재현이 많이 사랑해. 사랑은 더하면 2배가 아니라 그 몇 배로 늘어나거든. 재현이는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야. 그것만 기억해 줄래? 근데 엄마 왜 울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던 것 같아요. 재현이는 마른 수건을 가져와 눈물을 닦아줬어요.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가슴이 미어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재현이는 다시는 그 얘기를 꺼내지 않더라고요. 마을회관에서 제가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아세요? 누가 입을 함부로 놀렸냐고 또다시 이런 얘기 재현이 입에서 나오면 가만 안 있겠다고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고도 남는다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재현이는 그날 일을 잊은 건지 잊은 척하는 건지 생모에 대해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게 더 가슴이 아렸습니다. 재현이 결혼식이 점점 다가오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무심코 받았다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새언니, 나야, 신혜. 잘 지냈어? 뭐라고? 누구라고? 나 신혜야. 언니, 세월 많이 지났지? 재현이 잘 있어? 아이고 심장이야. 잠깐 끊지 말아봐라. 약 좀 먹어야겠다. 전 급하게 약을 먹고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걱정하던 신우이가 먼저 연락을 해온 거였습니다. 다짜고짜 만나자고 꼭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다음 날 새벽같이 고속버스를 타고 움직였어요. 물론 밤을 꼬박 새고요. 남편한테는 동창한테 청첩장 준다고 핑계대고 나왔습니다. 천안 어디쯤에서 만난 신우이를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제가 60대 초반, 신우이도 50대가 된 후였죠. 26에 집 나간 신우이를 이제야 만나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언니, 새언니, 왜 이렇게 늙었어? 왜 이제야 연락을 해? 왜 지금 하필? 재현이는? 우리 아들 많이 컸지? 크다뿐이야? 그렇게 궁금하면 찾아오지 그랬어. 연락 한번 하지.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이야? 한눈에 봐도 신우이는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았어요. 옷차림도 초라하고 무엇보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하고 눈자위도 푹 꺼져 있었죠.
어디 아픈가 싶게 삐쩍 마르고요. 신우이는 다짜고짜 재현이를 봐야겠다고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20년도 넘게 연락 한 번 안 해놓고 이게 무슨 억지야? 자네가 보고 싶다면 재현이 무조건 나와줘야 돼? 재현이 마음은 생각 안 해? 걔가 무슨 똥강아지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게.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그냥 지금은 걔를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 언니, 아무것도 묻지 말고 재현이 보게 해주면 안 될까?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그럴 순 없어. 재현이 내 자식으로 키웠어. 어디 나가서 마음 다칠까 애지중지 키웠다고. 시간을 줘. 재현이도 받아들일 시간을 줘야지.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이야? 앞뒤 다 자르고 아들 만나게 해달라는 신우이한테 전 너무 화가 났어요. 한편으론 보고 싶고 걱정됐던 마음까지 뒤섞여 언성이 저절로 높아지더라고요. 신우이는 가출한 뒤 돈 많은 남자의 첩처럼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하필 또 그런 선택을 했는지 들으면서도 아찔했습니다. 재현이가 알면 어쩌나 싶어서요. 30대는 그 남자 돈으로 살다가 40대 무렵 또 다른 첩한테 밀려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였어요. 혼자가 된 뒤 우리 집에 오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대요. 재현이 앞에 당당히 설 용기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나타났어?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동안은 살만 했는데 지금은 돈도 없고 집도 없어? 그래서 나한테 연락한 거야? 인간아, 왜 그렇게 살았어? 새언니, 미안해. 내가 철이 없었어. 바보 천치였어. 신우이는 통 안에 눈물을 흘렸고 저도 손수건이 푹 젖도록 펑펑 울었어요. 일단 신우이를 진정시키고 밥부터 사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잘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먹는 신용은 하는데 삼키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 먹냐고 물었더니 너무 울어서 지쳐서 그렇대요. 사람이 막 쓰러지려고 하길래 집이 어디냐고 물었죠. 신우이는 고민을 하더니 어쩔 수 없이 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서 쩔쩔 매더라고요. 언니, 나 사는 꼴이 너무 초라해서 잠깐만 좀 치울게. 5분 있다 들어와. 뭘 그래. 내가 치워줄게. 들어가. 하지만 신우이는 극구 저를 말렸고 한참 후에 들어가 본 집은 처참했어요. 곰팡이 핀 벽지에 화장실도 청소가 안 돼 있고 오죽하면 이렇게 사나 싶어 혼내지도 못했습니다. 신우이는 커피를 타준다고 부산을 떨더니 금세 지치는지 털썩 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신우이를 데리고 집에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가서 아랫목에 눕히고 뜨끈한 밥에 곰국 먹이면서 몸보신부터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쇠꼬챙이처럼 말라서 저렇게 어찌 걸어다니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그새 잠든 신우이한테 이불을 덮어주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냉장고 안에도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뭘 먹고 사는 건지 돈은 버는 건지 사는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재현이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벨소리가 울려도 신우이는 꿈쩍도 안 하네요. 울면서 기운을 많이 썼는지 지쳐서 골아 떨어졌더라고요. 저는 살금살금 집을 나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재현아. 엄마다. 엄마, 오늘 집에 가도 돼요? 챙길 물건도 있고 해서. 몇 시에 오는데? 도착하면 한 7시쯤? 더 빠를 수도 있고요. 그래, 와.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나야 엄마가 해주는 건 다 좋아하지. 천천히 조심히 와. 끊는다. 전화를 끊고 들어가 보니 신우이가 깨서 앉아있더라고요. 재현이한테 전화 온 거냐고 물으면서 눈물을 글썽이네요. 한숨이 푹푹 나왔습니다.
대충 청소를 마치고 근처 슈퍼에서 장을 간단히 봤어요. 급하게 백숙국에 밥해서 줬더니 신우이가 그건 또 먹더라고요. 다 먹는 거 보고 설거지해 놓고 갈 채비를 하는데 신우이가 절 붙잡더라고요. 언니, 나도 언니 따라가고 싶다. 배추국도 너무 맛있고 언니가 한 김치도 먹고 싶고. 밥 좀 잘 먹고 다녀. 나도 아가씨 데려가고 싶은데 그럴 순 없네. 재현이 당장은 못 보여줘. 애 충격받으면 어떡할래? 전화할 테니까 켜놓고 알겠어? 그렇게 전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을 걸었는데 뒤돌아보니 신우이가 1층 화단에 앉아 절 보고 있더라고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전 울면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날부터 고민의 연속이었죠. 재현이 곧 결혼해 재미나게 살 일만 남은 애였어요. 낳아서 4살까지 끼고 키운 아들. 꼭 보고 싶다고 신우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에 문자에 제 속만 타들어갔습니다. 애원하다가 협박하다가 하루에도 몇십 통씩 문자가 왔죠. 재현이한테 아직 말 안 했어? 난 지금 물도 안 넘어가. 내 아들 재현이 꼭 봐야겠다고. 나 오래 못 기다려. 문자를 또 보냈네. 이를 어떡하면 좋아. 알리자니 재현이가 충격받을까 봐 그게 걱정이고 모른 척하자니 그것도 죄 짓는 것 같고. 혼자 끙끙 앓다 결국엔 남편한테 털어놨어요. 당연히 불벼락이 떨어졌죠. 남편은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지붕이 들썩이도록 화를 냈습니다. 그것도 애미라고. 어린 자식 버리고 돈 많은 남자한테부터 혼자 잘 먹고 잘 산 주제에 이제와 아들이 보고 싶어? 왜? 남자한테 버림받고 오갈 데가 없대? 왜 하필 지금 재현이를 본대 왜? 여보, 화는 나중에 내고. 아가씨 좀 이상해. 무슨 마음 먹고 나타났는지 재현이 꼭 봐야겠대. 말릴 수도 없이 생겼어.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아. 전화번호 줘봐. 박살을 내버려야지.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내가 지 오빠야. 허튼 짓 못하게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버리든지. 이건 하여간 사람 노릇하는 걸 못 봤어 내가. 왜 하필 지금 나타나냐고 왜? 재현이 내일 모레 장가가야 하는데. 남편은 재현이가 알면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었고 저도 남편 말에 동의했어요. 그게 언제적 일인가요? 재현이 코 흘리겠대 엄마한테 버림받고 외삼촌을 아빠, 외숙모를 엄마라고 부르며 그 상처 가까스로 여민해해요. 그런 재현이가 이제 어엿하게 자라 장가들어 행복할 일만 남았는데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일이 벌어졌어요. 재현이 결혼할 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집에 별일 없으시죠? 왜 그러냐? 재현 씨가 연락이 안 되는데 이상해요. 어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일 생겼다고 하더니 오늘도 하루 종일 연락이 없고 전화도 안 받아요.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죠? 결혼식장 일로 상의할 것도 있는데. 더러 겁이 났습니다. 재현이한테 어디냐고 문자부터 했는데 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전 손녀를 지켜 재현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재현이가 지 큰 누나 마지를 엄청 예뻐하거든요. 삼촌 어디 있냐고 보고 싶다고 문자하고 전화를 했더니 천안에 있다고 답이 왔대요. 전 듣자마자 둘째 딸 운전시켜 천안으로 날아갔어요. 신우이는 자기 동네로 재현이를 부른 것 같았습니다. 가는데 막 욕이 튀어나오고 억장이 무너졌어요. 내 허락도 없이 재현이를 불러? 재현이 그 녀석은 부른다고 쪼르르 나한테 말도 없이 가고? 아이고 복장 터져. 이게 무슨 일이냐고. 엄마 진정해. 재현이 성인이야. 내일 모레 장가가래라고. 걔도 다 생각이 있어서 갔겠지. 어떻게 거기 도착했는지 기억도 못해요.
사는 빌라 입구에 상가가 하나 있고 통창 있는 찻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재현이랑 신우이가 있더라고요. 차 안에서 보니까 신우이 아들한테 애걸복걸 하고 있고 재현이는 냉정한 표정으로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전 차가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고 내렸어요. 엄마, 천천히 가, 넘어져. 넘어져 무릎이 깨져도 아픈 줄도 몰랐을 거예요. 정신없이 카페로 들어갔더니 신우이 재현이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네요. 재현아, 너도 머리 크니 알 거 아니냐. 여자 혼자 애를 키운다는 게 당시에는. 그 말 하려고 나 부른 거면 이만 갈게요. 이 녀석아, 그래도 내가 널 낳았어. 길은 정말 정이 아니라고. 너 4살까지 엄마가 끼고 키웠다. 숙모가 그 얘기는 안 해줘? 네가 얼마나 날 좋아하고 따랐는데. 네가 내 심정을 알아? 그쪽은 내 심정 알아요? 고아원에만 안 갔지 부모한테 버려진 채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아냐고요. 그리고 나 당신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었어. 그 돈 많은 남자랑 세계 여행 다니면서 잘 살았잖아요.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건데 왜? 그 남자한테 버려지니까 아들이 아쉬워요? 이제야 아들이 생각나? 너 그걸 어떻게 알아? 전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쿵소리에 신우이와 재현이가 절 돌아봤어요. 엄마 괜찮아요? 왜 여기까지 와서 이 꼴을 봐요 왜? 재현이는 절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아들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이처럼 우는 재현이가 너무 안쓰러워서요. 재현아, 너 알고 있었어? 네 엄마 어떻게 사는지. 군대 가기 전에 혹시나 해서 찾아봤어. 다 포기했었어 그땐. 뭘 포기해 이 녀석아. 난 적어도 날 버린 죄책감 같은 거, 미안함 같은 게 이 사람한테 있을 줄 알았다고. 근데 아니었어. 나 같은 건 까맣게 잊고 잘만 살던데? 나만 이런 사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던 게 억울했어. 분하고 원통했다고요. 재현이가 그렇게 우는 건 아주 어릴 때 보고 처음이었습니다. 재현이는 생모가 남자한테 버림받고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자기를 찾았다는 것에 더 상처받는 것 같았어요. 자식이 그런 거냐고, 필요에 따라 버렸다가 찾았다가 그런 거냐고 피를 토하듯 울부짖더라고요. 내 도움 바라는 거면 포기해. 난 그쪽 위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한테 엄마는 한 분뿐이니까 오늘 이후 다시는 나 찾지 마세요. 당신한테 아들 없어. 그 말 하려고 나왔어요. 엄마 가요. 재현이는 저한테 가자면서 일어나자고 하더라고요. 신우이는 입술을 깨물고 울기만 하더니 재현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재현아, 내가 다 잘못했다. 그래, 다 내 잘못이야. 그래서 나 벌 받나 봐. 엄마 오래 못 산대. 얼마 안 남았대. 엄마 곧 죽는단다. 돌처럼 굳어진 재현이와 절 붙들고 신우이는 쥐어짜내듯 남은 말을 토해냈어요. 말기 암이야. 몇 달 안 남았대. 어쩌면 몇 주 안 남았을지도 몰라. 제발 가지 말아다오. 재현아, 새언니. 이 사람이 무슨 말이야? 정말이야? 아이고, 신혜야. 죽을 날 받아놓고 자식 찾는 엄마가 세상 천지에 어딨어. 아이고 불쌍한 것. 재현이는 또 어떡하고. 전 한 팔로 신우이 등을 감싸 안고 한 손으로는 재현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가여운 모자는 영원한 이별을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결국 재현이의 혼사는 미뤄졌습니다. 예비 며느리한테는 재현이가 다 말했고 사돈 되실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무 자세히는 아니어도 거짓은 없어야 하는 게 맞는 도리 같아서 솔직히 말했습니다. 다행히 사돈 되실 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어요.
재현이 색시감 수민이가 큰 힘이 되었는지 재현이도 마음을 곧 잡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신우이를 집에서 멀지 않은 병원으로 말기암 환자들 병동에 옮겼습니다. 재현이는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휴직기를 냈대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당분간 지내며 제 엄마 곁에 있겠다고 해서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왜들 그렇게 놀래? 재현아, 너 괜찮아? 괜찮으니까 이러지. 더 이상 그분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 나도 힘들고 가실 때까지 곁에 있어 볼래. 물론 나한테 가족은 큰 누나, 작은 누나, 엄마, 아빠뿐이야. 그리고 나 그분 용서해 보려고. 용서란 말도 이상하다. 노력해 볼까 해. 담담한 재현이를 보면서 우린 다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휴, 밥이 다 됐나 보네. 재현아, 배고프지? 저녁 얼른 먹자. 엄마, 난 상추 씻을까? 저랑 우리 딸들 부엌에서 재현이 몰래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남편도 헛기침 몇 번 하더니 재현이 좋아하는 사이다 사온다고 밖으로 나가네요. 그렇게 신우이는 아들과 친정 식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루하루 꺼져가는 생명에 따뜻한 불을 지폈습니다. 재현아, 아들이라고 불러도 돼? 뭘 그런 걸 물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우리 아들, 나 엄마 소리 듣고 싶어. 말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래도 듣고 싶어. 새언니, 미안해요. 신우이는 눈물을 흘리며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시작한 엄마 소리를 재현이는 신우이에게 실컷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새벽 6시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신우이 임종이 얼마 안 남았으니 얼른 오라는 거였어요. 엄마! 의식을 잃고 호흡만 간신히 이어가는 신우이를 보며 재현이는 무너졌습니다. 여태 초연한 모습 보이더니 그 상황에서는 무너지더라고요. 엄마, 죽지 마. 이제 겨우 만났는데 이제 간신히 엄마 소리하게 됐는데 이게 뭐야, 엄마? 오열하던 재현이는 지엄마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몸부림을 치네요. 제 심정도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어요. 아이고, 이걸 어째. 신혜야, 불쌍한 것. 사는 동안 고생 많았다. 많이 아팠으니까 이제 편히 쉬어. 신혜야, 이 녀석아. 가서 어머니도 만나고 아버지도 만나고 사는 동안 힘들었던 거 다 잊고 홀홀 날아다녀. 거기선 너 여기서 못 잃었던 거 다 잃어. 오빠가 미안했다. 재현이 내가 앞으로도 잘 돌봐줄게. 아무 걱정 말고. 신혜야, 잘 가라. 신우이는 그렇게 숨을 거뒀고 한줌 제가 되어 고단한 삶을 쉬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재현이와 함께 있는 동안 끝까지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사죄를 했어요. 아직도 신우이 그 목소리가 귀에 생생하네요. 재현아, 엄마가 많이 미안해. 그리고 고맙다. 내가 밥 한 끼, 따뜻한 말 한마디 더 해줬어야 하는데 장가 가서 각시한테 잘해주고 예쁜 자식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앞으로 재현이는 웃을 일만 있을 거야. 내가 우리 아들 지켜줄 거거든. 재현아, 미안해. 사랑해. 그게 벌써 1년 전의 일입니다. 신우이 장례식 잘 치러졌고 우리 딸들 그리고 재현이까지 한동안 같이 지내며 슬픔을 이겨냈네요. 재현이는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잘 치렀고 며느리랑 둘이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 신우이 납골당에 갔을 때 못 보던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재현이가 자기 아주 어릴 때 사진을 액자에 껴서 넣어놨네요.
며느리가 앙증맞은 꽃까지 붙여놓고요. 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재현이 앞길 창창할 거라고요. 저와 우리 가족 그리고 먼 곳에 있는 시누이가 재현이 내외의 축복을 바라니 행복하지 않을 도리가 있나요? 저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재현이의 엄마로서 열심히 살 겁니다. 여러분, 제 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